안녕하세요. 이민희입니다. 2021년 제3차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의 연사로 찾아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만 이 자리를 통해 9월 7일 일신홀에서 개최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해오신 다양한 창작 작업과 함께하는 음악학자의 비평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작품의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실작에서 발표될 6개의 작품 중 5개의 작품은 각각 주창회, 창현악회, 뮤지콘, 소리목, 창학회의 추천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오이돈, 이은재, 배진의, 백자영, 임재경 작곡가의 작품이 이번 음악회에 연주되며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박정원 작곡가의 작품 얼룩진 잔향들이 추가되어 연주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연주회가 취소되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동인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다시 한번 대실작에서 볼 수 있으니 정말 유익한 기획과 음악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저는 오늘 직접 작품 설명을 하는 박정원 작곡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다양한 동인들로부터 모인 5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한국 현대음악의 재현적인 측면에 대해서입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현대음악의 최근 작업들은 그것이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지든 아니면 작곡가들의 연령이 어떻든 간에 특히 실내악 분야에 한정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표제를 갖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현이라는 측면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음악은 회화 등과 비교해서 항상 비재현적 예술이라 불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음악이 재현과 관련된 많은 이론을 발달시켜 왔으며 음악 안에서 무언가가 재현되고 있다, 즉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음악이 무언가를 모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흔한 경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다시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현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현의 주체, 재현의 대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악에서 재현적이라는 속성은 특정한 음악이 음악 외부의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소리가 음악적 기호로 사용되거나 제목 등을 통해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음악이 재현적이려면 해당 소리가 의미의 생성 과정에 필요한 기표, 기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목으로는 텍스트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작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씨 부인의 경우, 로스코 채플, 성과 심의 관계, 떨어지는 꽃잎, 도형놀이. 이 작품들 안에 오프스 1 혹은 에뛰드 13과 같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즉 텍스트가 부재한 제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최근 현대음악에 나타나는 재현의 특정 양상들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현적인 측면, 단순하게는 표제를 가진 곡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재현적 속성은 현대음악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청중에게 가이드를 주기 위해 표제를 붙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곡은 재현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표면적인 접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곡마다 재현의 방식이나 기법이 섬세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주될 5편의 작품 안에서 들어가는 재현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현대음악의 재현성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지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백자영 선생님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영 선생님은 숙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 및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대학에서 공부하셨으며 오스트리아 유덴부르크시의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와 침례신학교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같이 살펴볼 작품은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떨어지는 꽃잎입니다. 우선 떨어지는 꽃잎이라는 아름다운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악보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 표지는 관객들은 보지 못하지만 적어도 연주자들은 이것을 보고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겠죠. 이런 방식으로 연주자에게만 어필하는 어떤 시각적 도상을 제시하는 것을 눈음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작곡가가 직접 제시한 작품의 작곡 의도 및 대략의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는 이 작품이 이중섭의 벚꽃 위의 새를 보고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고 하였습니다. 벚꽃 위의 새는 바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벚꽃에 새가 앉아있고 밑으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보며 새는 벚꽃에 앉아있지만 그것을 지탱해주는 나무의 꽃잎들은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다. 풍성했던 꽃잎은 떨어지면서 앙상해지고 아래로 떨어진 꽃잎들은 점점 쌓여 풍성해지는 모습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 속을 보면은 밑에 쌓인 꽃잎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작곡가는 중반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래로 하강하는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하였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사고하였기에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꽃잎들이 아래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그림 안에서 꽃잎이 쌓여 있다고 느낀 것부터 비록 정지된 그림을 보았지만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는 작곡가다운 감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초반부는 꽃잎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중반부는 클러스터 기법을 통해서 풍성하게 쌓여가는 꽃잎 덩어리를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에는 작곡가가 직접 붙인 A에서 E까지의 레터가 붙어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꽃잎과 꽃잎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작품은 클라리넷, 플룻, 피아노의 특수주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즉,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주법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부분도 있죠. 저것은 음과 바람 소리를 같이 내라든지 혹은 쉿 하는 휘슬을 불듯 하는 소리를 내라든지 혹은 텅램이라는 것은 입술을 마우스피스에 대고 혀로 훗훗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분명한 음을 알아듣긴 힘들지만 주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다양한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부분에서는 피아노 현을 뜯는 것이나 피아노 현을 글리산도하고 또 긁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모닉스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다양한 특수주법에 대한 표시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음향이 굉장히 풍부할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악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음에서 두드리듯 연타하는 피아노가 마치 인트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이어지는 단에서는 플룻, 클라리넷, 피아노가 동일한 리듬으로 마치 작은 회오리를 만들듯 짧은 음가의 음을 호로록 동시에 연주합니다. 음들은 수평적으로는 반음 진행이 많고 그렇지만 모든 성부가 유니즌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3도나 2도 간격을 두고 병진행하는 음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들은 결합될 때
자체가 일치하지 않지만 조금씩 음들이 엇갈리면서 동일한 리듬을 연주하기 때문에 작은 혼돈이나 흔들림과 같은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소리는 16마디에 이르러서는 더 긴 프레이즈로 확대되기도 하고 지금 플룻과 클라리넷의 음표가 다이아몬드 모양인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33마디에 이르면은 더 4마디에 걸쳐서 긴 음역을 하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긴 호흡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래로 계속 쏟아지는 형태로 보이죠. 46마디 즈음에는 이런 흐름을 피아노가 받아와 더 뚜렷한 반음의 하행 진행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B부분에서는 앞서 등장했던 A부분의 모티브가 그대로 등장하지만 다시 호흡이 짧아져 있습니다. 60마디의 하단에는 맨 앞에 나왔던 피아노의 연타가 보이고 이어서 플룻과 클라리넷에는 맴도는 듯한 진행이 짧게 그리고 이어서 피아노와 관악기에서 조각난 듯 흐트러지는 맴도는 음영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채롭게 전개되는 음악은 106마디 정도에 가서 수직적으로 동일한 음을 넓은 음역에 걸쳐서 연주하기도 하고 하나의 음향의 단위가 점점 짧아져서 고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품의 전반부의 진행들은 시가 쓰여진 맥락, 즉 이중섭 시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감정에 대한 음악적 표현도 아닙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뚜렷한 하강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공간 안에서 음들의 움직임을 시각화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공간 내에서의 음표의 하강이라는 움직임을 회화 속 하행하는 꽃잎의 이미지와 닮음으로써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은 그림 안에서 단지 하강하는 움직임만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일종의 패턴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을 추상화시키고 섹션별로 음영의 일관성과 특정한 움직임이 뚜렷한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품 안에 흐르는 모든 음표들은 그 자신만의 법칙, 즉 음표들만의 흐름과 추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논리적인 시스템을 점차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쓰여진 부분에서는 앞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시작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클러스터죠. 이 클러스터 음영은 마치 쌓여있는 꽃잎들을 연상시키며 리듬이 등장할 경우에는 마치 그 꽃잎을 자박자박 밟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꽃잎은 계속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그 아래에 마치 두터운 소리들이 두텁게 쌓인 꽃잎을 재현해냅니다. 특히 귀에 감지되는 클러스터의 음의 부드러운 겹침들, 이 겹침들은 몽글몽글하게 뭉쳐져 있는 한 무더기의 꽃잎을 상상하게 합니다. 지금 흰 것만과 검은 것만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들은 D 부분을 거치며 또다시 자신만의 논리와 어법으로 전개됩니다. 앞과 달리 모티브들이 좀 더 조각나 있고 그 안에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섹션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더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음의 소용돌이가 규칙적인 비트와 음향 덩어리로 점차 환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5마디에 이르면 8연음, 6연음, 12연음 등이 서로 결합되어 우글거리는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트릴로 변모한 짜임새는 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가 다 사라지고 피아노 성부만이 뚜렷하게 향하며 음악 초반의 움직임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품이 끝납니다. 이 작품은 패턴의 움직임과 반복으로 인지되는 형상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움직임에서 촉발된 하나의 단위가 패턴을 이루며 전체를 규칙적인 하나의 형상으로 직조해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회화의 재현이론에서는 재현하는 대상과 재현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재현의 주체와 재현이 대상이 일순간 사라지고 그 대상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예술의 영역에서 그리고 공연장에서 관객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 안에서 이와 같이 재현 행위가 재현을 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마치 눈앞에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 작품에서는 옅어지는 바람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소용돌이 치듯이 움직이는 꽃잎을 트레몰로나 자잘한 음의 움직임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특수주법을 통해서도 실제로 눈앞에서 꽃잎이 떨어지거나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패턴의 움직임과 반복을 가지고 형상을 재현한 것과 동시에 그와 같은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이돈 선생님의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돈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음대 학사, 미국 조지아 대학 석사 및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으며 세계 여성 작곡가협회 국제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였고 미국, 런던, 함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다수의 음악제에서 작품을 연주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연주해 주실 곡은 첼로 독주를 위한 장씨 부인의 경우입니다. 장씨 부인, 굉장히 낯선 이름이죠. 장씨 부인은 이문열이 쓴 소설 선택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장씨 부인은 여성의 사회적 성취는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문열이 소설의 소재로 선택한 장씨 부인이란 재령이씨 집안의 후처로 들어가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웠고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정통 퇴계 학맥을 잇게 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현모양처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대학자 이현일의 어머니로서 재령이씨 집안에서 세세도록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 역사적 인물을 이문열은 소설로 다루면서 오늘날 여성들이 자기 성취에 연연하느라 내조와 양육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어차피 고통의 도가니라고 하며 여성들이 묵묵히 세상을 견디며 내조와 양육에 헌신하는 것도 훌륭한 사회적 기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강조 때문에 장씨 부인이라는 소재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진영에 의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적인 여성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다채롭게 이야기되고 서로 논쟁이 있는 인물입니다. 오이돈 작곡가의 경우에도 이런 기존의 장씨 부인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작곡가는 장씨 부인의 입장에서 그녀의 삶과 행동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오이돈 작곡가는 장씨 부인은 어머니로 부인으로 훌륭하게 살다 가셨다지만 장씨 부인이 시집 오던 날 중문을 들어설 때쯤 새색시의 눈을 날카로운 빗살처럼 찔러왔다는 자미화와 그 그늘이 장씨 부인에게는 진정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해 본다. 겉 매무새는 늘 완전하게 올바르셔야 했겠지 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이돈 작곡가는 장씨 부인에 대한 평가나 장씨 부인이 갖는 어떤 사회적인 여성관에 대한 상징성을 일단 차치하고 장씨 부인의 입장에서 그녀가 본 시댁의 풍경과 그 자신이 살아나가야 했던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첼로 독주로 표현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악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시작하는 첼로 솔로이며 저음에서 긴 음을 지속하며 첼로 고유의 음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음역대를 뛰어넘어 술폰티첼로로 트레몰로를 하는 음색을 들려줍니다. 이와 같이 낮은 음역에서의 첼로의 움직임과 약간 고음역에서의 첼로의 움직임은 음색의 대비나 음역의 대비로 인해서 뭔가 구분되는 두 가지의 음악적 아이디어로 인지됩니다. 이어지는 마디에서는 술폰티첼로로 했던 음역대의 선율이 보다 더 선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트레몰라가 대부분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음정적인 움직임이 인지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첼로의 어떤 목소리처럼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사그라들고 음역이 다시 낮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첼로 솔로 곡은 다양한 음역대에서 서로 다른 기법과 음색으로 다채로운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에도 23마디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칠도를 더블스탑으로 연주하거나 강하고 격렬하게 다양한 혐을 넘나들면서 중운주법으로 강하게 연주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즐겁게라는 말이 붙어있는 부분에서는 앞에서 주로 나오던 음정, 5도 이상의 음정이 많이 나왔죠. 그것과는 달리 3도 위주의 음정이 보이며 조금 다른 선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첼로 특유의 빠르고 비르투오조적인 음형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비르투오조적인 형태의 빠른 음형들은 몇 가지의 섹션으로 구분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음 조합과 음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이 작품은 음악은 삶에 대한 또 다른 진실한 재현이되 그것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장씨 부인이라는 한 여인의 삶과 성품이라는 것이 독주첼로의 다양한 기법으로 연주된다는 점에서부터 설득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즉, 첼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 즉, 현이 울려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씨 부인의 이야기하기, 즉 그 부인의 발화 행위 자체가 제재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특히 독주로 스스로 소리를 내는 이 악곡의 외형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닌 장씨 부인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행위로 다가옵니다. 첼로 독주 퍼포먼스 자체가 삶을 토로하는 부인의 진실된 재현이자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첼로 선율을 장씨 부인의 목소리로 생각하며 청취를 하다 보면은 작품 안에서 다양한 기법과 성부를 달리에 등장하는 선율들, 그리고 테크닉의 화려함은 그 자체로 장씨 부인의 발언이자 그녀가 힘써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들, 혹은 그녀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고초, 혹은 활력이 넘치는 매일 등으로 상상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작품은 장씨 부인을
첼로의 퍼포먼스 그 자체로 재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임재경 선생님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경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시고 독일 자브리켄 국립음대에서 작곡 전공,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작곡 및 이론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숭명여대, 전남대, 추기예대, 예언학교에 출강하고 계시며 장학회 실행이사이십니다. 임재경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작품은 현악사중주 도형놀이 1입니다. 도형놀이라는 특이한 제목은 작곡가의 작품 의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곡가는 현실 사회라는 틀 안에서 개인은 양보가 미덕처럼 요구되지만 음악 안에서만이라도 개인의 고유성이 그대로 간직되는 사회를 동경하며 작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형놀이는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이 시리즈는 사람의 개념을 하나의 도형들로 매칭시키는 컨셉을 갖고 쓰여진 작품들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곡에서는 형태의 움직이는 소리, 각 리듬의 음가나 움직임 등의 개별적 변수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 작품에서는 각 형태들을 하나의 음정들로 설정하여 4개의 음정이 서로 채워져 가면서 다양한 색채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가 마치 푸가의 도입부처럼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정들입니다. 지금 악보에는 숫자 1이나 6과 같은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마디의 라와 시플렛은 1, 즉 반음 1개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제2바이올린에서는 레와 라플렛, 즉 가모도, 반음 6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이올린 1, 2,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는 1, 6, 6, 13의 간격을 중음으로 연주하며 마치 8성부가 도입되듯이 하는 처음 시작을 갖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부가 도입된 후 한꺼번에 울리는 6마디의 음들은 F샵부터 D까지의 반음과 온음 간격으로 뭉쳐진 소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작품 안에는 계속해서 특정한 음정이 등장하고 이것을 꽤 뚜렷하게 청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어지는 9마디에서는 제2바이올린에서 다시 6의 음정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비올라에서는 7의 음정을 등장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순서로 다시 소리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 소리가 다시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1바이올린에서는 C플랫을 등장시키며 또다시 13이라는 음정을 쌓아 올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음정들은 하나의 악기가 중음으로 만들어내는 두 음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각 악기와 악기 사이에서도 물론 형성됩니다. 이 경우 악기와 악기가 쌓일 때 공통된 음을 필두로 두 소리가 겹쳐진 상태에서 새로운 소리만이 들리도록 등장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성부 간의 음정의 차이가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단에서는 처음에는 등장시키지 않았던 비교적 다채로운 음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부의 도입 방식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16마디부터는 다시 6이라는 음정이 지배적인 가운데 비올라와 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의 차이를 두고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올린 성부에서는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가장 음향의 윗부분에서 상승하는 음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 도샵, 미로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고조되는 것 같이 인지가 되며 뚜렷이 청취가 됩니다. 동시에 음들은 점점 더 새로운 음이 출현하는 빌도가 짧아지게 되고 리듬이 촘촘해짐을 느끼면서 일종의 고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디에서는 넓은 음정을 네 악기가 모두 더블 스탑으로 연주하며 첫 번째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넓은 음정을 지금 네 악기에서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포르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디어 23마디에 이르러서 동시에 소리를 냅니다. 동시에 소리를 내는 음정들은 서로 다른 7개가 반응 관계로 혹은 오는 관계로 조합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도입되는 지속음 파트는 그 밑에서 글리산도로 크게 움직이는 첼로의 선율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섹션이 끝나고 이어서 다음 섹션으로 돌입합니다. 여기에서도 저음의 C샵음에 대해서 비올라가 C음으로, 즉 11의 관계로 응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나오는 제1바이올린도 지금 C의 음정으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하게 술 폰티첼로를 하는 이와 같은 음영들은 부분적으로 뚜렷한 음정이 청취되기도 하지만 작게 하거나 그 술폰티의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어갈 때에는 마치 바람소리나 날카로운 풀벌레 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쵸? 효과음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44마디에는) 피치카토로 8분 음표가 마치 물이 떨어지듯 똑똑똑똑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바이올린에서는 C음으로 그리고 제2바이올린에서는 파샵음으로 6의 간격으로 소리들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첼로에서 도에서 솔로 움직이는 진행도 귀에 들어옵니다. 이 섹션이 진행하다 보면은 모든 성부가 술폰티를 연주하면서 주로 사도의 음향으로 뭉쳐져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규칙적인 펄스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꽤 뚜렷하게 3개의 음악극 아이디어의 진행, 즉 비올라와 첼로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제2바이올린 그리고 제1바이올린이 각기 다른 음악적 내용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되는 음악에서는 각기 다른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펄스들이 존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음정들이 뚜렷하게 들리는 부분이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각각의 음들이 도입될 때 그 음의 간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청자는 뚜렷하게 다른 음악적 내용으로 구성된 4가지의 사성부 진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바이올린의 피치카토, 그리고 제2바이올린의 트릴,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의 소리입니다. 이어서 글리산도가 화려하게 진행하는 부분으로 돌입합니다. 아까 비올라와 첼로에서 만들어진 저음부에 어떤 펄스가 있는 가운데 특정한 음이 또렷하게 청취되는 파트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조되는 트릴의 시작음과 함께 수직적으로 눈에 띄는 음정이 청취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레몰로를 적용한 짜임새는 그 음의 출현 빈도를 점점 밀도 있게 조절하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갑니다. 굉장히 조형적이고 조화로운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짜임새가 돌연 바뀌어 글리산드와 팔스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전환됩니다. 비올라와 첼로에서 만드는 저음부와 제1, 2 바이올린이 만드는 글리산더 패세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음역을 동일한 리듬, 즉 호모 리듬으로 마치 듀티로 연주하는 듯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다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음정 또한 청자의 귀에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섹션이 다시 끝납니다. 이제 곡의 최후반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초반에 등장했던 저음의 지속과 아까 사도 위주로 등장했던 술폰티의 트레몰로 음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올라에서 볼 수 있듯 중음으로 연주하되 하나씩 순차적으로 도입을 시키는 아주 초반부의 모티브와 유사한 흐름이 다시 청취됩니다. 백구마디에서는 노골적으로 11 음정을 들려줍니다. 이런 음정의 제시는 작품 내내 이 음정이 얼마나 끊임없이 등장했고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코다와 같은 제스처가 따라오며 이제 곡이 끝나갑니다. 즉 도형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곡은 추상과 조화로 구성되는 새로운 세계를 재현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 작품 안에 드러나는 추상성과 조화, 각 성부의 어떤 밸런스와 패턴의 반복과 음정의 활용 등은 이 작품이 구상적인 형태로, 즉 묘사적이지는 않되 규칙과 반복을 통해 자연의 법칙이나 사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패턴, 요소의 반복과 조합, 음정의 재도입이나 변형 등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그 형태가 다르지만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음정들은 그 자체로 개성을 갖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청시됩니다.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재현해내는 시뮬라시옹처럼 새로운 형태의 체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개별 인자가 일종의 음정과 그 음정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세계로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음정의 흐름, 음정의 등장들은 그것이 음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 안에 있음으로써 그 전체가 음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의 재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지니 선생님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니 선생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시고 미국 하트퍼트 대학 석사 및 박사를 하셨습니다. 한국 여성 작곡가회 향신회, CMS, 뮤지콘, 부산 음엽 등에서 활동하셨으며 대진대학교, 동아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부산대학교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배지니 선생님께서 배지니 선생님의 작품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성과 심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성과 심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 성리학자 윤지당 임씨의 사상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윤지당 임씨는 성이란 마음에 갖추어진 이치이고 심이란 성에 붙어있는 그릇이므로 둘이면서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과 이의 관계에서 변화불측한 것은 심이고 변화불측하게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알쏭달쏭 아리송한 이론이죠. 그러면은 임재경의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안에서 처음 도입될 때 보면은 에스프레시보라는 것이 적혀 있고 꼴레그니오로 동일한 음을 두드리듯이 하는 모티브들이 눈에 띕니다. 그 안에서 솔과 솔플랫이라는 음으로 두 음들이 겹쳐서 만드는 음정들도 인지가 되고,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에서 각기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유사한 모티브를 도입시키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 부분이 굉장히 폴리포니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도입한 이 작품은 다양한 섹션을 이루면서 각각의 부분이 자유롭게 변주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서 일종의 환상곡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처음의 부분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된 19마디를 지나 20마디 이르러서는 앞과 다른 3연음부의 선율이 피아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도 앞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전개되다가 다시 페르마타로 끝을 맺고 30마디에서는 다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선율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피아노는 8분음표의 어떤 규칙적인 비트를 갖는 음형을 연주하고 있고 바이올린과 첼로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16분음표의 스타카토, 피치카토로 되어 있죠. 이 음형을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한 30마디의 음악적 아이디어는 그 이후로 점점 복잡해지고 리듬이 짧아지면서 발전되게 됩니다. 36마디에서는 32분음표로 빠르게 움직이는 바이올린의 성부도 보이고 피아노에서는 앞서 등장했었던 8분음표의 리듬을 유지한 채 다양한 음역을 넘나드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37마디, 8마디, 9마디, 40마디를 거치면서 악기들이 연주하는 음역은 점점 확대되고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4, 45, 46, 47마디를 거쳐 48마디에서는 바이올린에서는 3연음부로 빠르게 움직이는 선율이, 첼로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에서는 다른 3연음부를 기준으로 하는 음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단과 아랫단의 리듬적인 계획이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 작품 안에서는 다채로운 리듬의 사용이 등장합니다. 이윽고 53마디에 이르러서는 앞서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했던 16분음표의 음형의 주고받기를 피아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임새와 섹션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68마디에) 이르러서는 4분의 3박자로 박자가 바뀌면서 피아노의 화음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로 등장합니다. 4분음표로 마치 코랄과 같은 형태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바이올린과 첼로의 모티브가 6연음부 그리고 트레몰로를 포함하는 8분음표로 등장해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어 피아노 성부에서 두터운 화음부의 16분음표의 어떤 음형이 있고 그 위에 얹혀진 다른 성부들의 진행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부에 이르면 짜임새가 돌연 바뀌어 피아노에서는 앞서 등장했던 다양한 모티브를 한데 결합한 것과 같은 긴 호흡의 프레이즈를 만듭니다. 곡의 초반에 봤던 모티브도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보았던 어떤 반주형에서 보았던 모티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방식의 어떤 모티브가 다른 바이올린과 첼로에서도 도입되는 듯하게 다시 작품이 전개되다가
마치 환상곡과 같았던 곡은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성과 심의 관계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들으며 관념, 즉 어떤 성리학자의 이론과 같은 그런 개념과 관념의 음악적 재현이 보여주는 표현 및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듣는 모든 청자들은 성과 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작품 안에 등장하는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의 흐름과 모티브들을 대조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청취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저는 이 작품의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청중마다 이런 음악 요소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 또한 음악적 해석의 다양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즉, 청중이 작품 안에서 대조적인 요소를 인지하고 그것과 다른 음악 요소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유사한 점과 사실상 두 가지가 달라 보이지만 이것은 같은 것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은 앞서 잠시 말했던 알쏭달쏭한 성리학자가 말하는 그 이론 안에 등장하는 성리학의 원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극히 음악적인 발전과 전개로 이루어진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에 다가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이 작품을 듣는 음악적인 귀를 통해서 성리학의 이론을 유사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 그 요소들의 대조와 같고 다름과 조화로움을 음악적인 모티브와 선율들을 통해서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해석의 즐거움이 저는 이 작품의 묘미라고 보았습니다. 즉, 관념의 음악적 재현이 보여주는 표현 및 해석의 다양성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작품은 작곡가 이은재의 작품입니다. 이은재 선생님은 프랑스 파리 시립음악원 및 프랑스 볼로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연세대, 수원대, 삼역대에 출강하시며 창연악회, 운지회, 창악회, 아시아 작곡가 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은재 선생님의 작품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로스코 채플입니다. 로스코 채플이란 마크 로스코라는 어떤 예술가가 만든 공간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단순한 표현 속의 복잡한 심정이라는 그의 이상을 실현한 1950년대 미국의 추상화가로서 생면회화 혹은 극단적으로 미니멀한 색채로만 이루어진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로스코 채플은 로스코의 그림들로 채워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예배당을 뜻합니다. 화면 속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 같이 앞에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앞에 마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단색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면은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실 로스코 채플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이나 음악들은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아무런 형태나 어떤 색이 없는 이 그림에 착안을 하여서 굉장히 미니멀하거나 차분한 지루하고 침착한 형태의 곡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임재경 작곡가는 로스코 채플을 보고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음정과 모티브가 뚜렷하게 청취되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리넷은 지금 클라리넷 악보로 기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샵이 붙어 있는데 클라리넷은 지금 먼저 모티브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피아노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것을 유사하게 마치 수직적으로 함께 누른 것 같은 것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아노는 2마디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도, 시, 파와 같은 음정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런 소리는 앞선 1마디의 클라리넷에서 미, 레, 솔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음과 4도 혹은 5도 관계로 이어진 그 다음의 음정이 비슷하죠. 이런 방식으로 클라리넷의 음정의 윤곽을 유사하게 피아노가 흉내내고 이런 형태는 마치 메아리 치듯한 진행으로 느껴집니다. 한편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D를 중심으로 맴도는 듯한 클라리넷의 선율입니다. 지금 D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다시 작았다 커지기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레 안에서 D 안에서도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꾸밈음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지속음을 중심에 두고 잦은 꾸밈음을 동반하는 패시지는 흡사 윤희상의 중심음 기법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중심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C샵으로 중심이 이동해 있습니다. 동시에 피아노는 최초에 등장시켰던 2도와 4도 간격의 모티브를 유사하게 반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그와 같은 음정을 뭉쳐서 연주를 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모티브를 피아노와 클라리넷에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어지는 마디에서는 높은 C음이 강조되면 미음이 강조되면서 중심음이 다시 미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피아노는 점점 복잡해지고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적으로 들리는 음정들은 최초에 등장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11마디에서는 레샵음이 다시 들립니다. 이렇게 청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음들을 듣게 되는데 이 작품이 로스코어 채플 앞에 서서 그것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곡이라 생각을 했을 때 작곡가가 느꼈던 감정이 하나에서 그 다음에서 또 다음으로 거의 연속적으로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윽고 13마디쯤에 이르러서는 피아노만이 남아서 솔로 패시지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는 마치 오른손으로는 아까 들었던 클라리넷을 유사하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여전히 피아노 모티브를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피아노가 혼자 남아서 클라리넷에 이전에 연주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는, 즉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17마디에서는 솔샵이 마치 중심음과 같이 등장하여서 초반부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선율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곡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극 초반부와 같은 단순하고 모든 음이 뚜렷이 청취되는 진행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발전적인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제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48마디에서는 120의 속도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그 다음 섹션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종의 프리재즈와 같은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자유로운 음들이 특정한 16분 음표의 음가 혹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음가를 가지고 쏟아지듯이 다양한 음역을 넘나들면서 화려하게 진행합니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진행을 하고 이 중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고조되는 클라리넷의 음들이 특정한 중심음을 필두로 인지됩니다. 동시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화려하게 도약과 빠른 음역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고 피아노도 그에 맞춰서 복잡한 음역을 연주하기 때문에 간혹 이 작품이 주는 어떤 프리재즈 같은 느낌이 마크 로스코라는 어떤 미국적인 작품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도 됩니다.
16분 음표에 음형이 지배적인 패시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수직적으로 연주되는 음 역시 최초에 등장했던 음정과 관계가 있으며 수평으로 흐르는 음들과 수직으로 겹쳐진 음들은 그 음정의 관계가 닮아 있습니다. 다들 2도와 도약하는 5도, 그리고 또 2도와 4도, 2도 이런 관계로 2도를 포함하고 넓은 음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런 것이 여기에서도 비슷한 관계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음정을 펼쳐서 위아래로 울퉁불퉁한 음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92마디에 이르면은 조금 새로운 음악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스포르짠도로 빰, 빰, 빰 하는 피아노의 반주가 있는 가운데 클라리넷이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고 16분음표를 기준으로 악센트를 섞어가며 연주를 합니다. 점점 전개가 되어서 피아노는 스포르잔도 음형을 더 넓은 음형을 쏟아져 내려오듯이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넷도 절뚝거리는 듯한 악센트가 붙은 음형을 계속해서 연주해 나갑니다. 이렇게 환상곡풍으로 넓은 음역을 휘몰아치듯이 혹은 쏟아져 내려오듯이 진행하는 피아노의 진행은 우리가 작품의 맨 초반에 봤던 다소 차분한 듯한 피아노의 어떤 사도의 어떤 음정의 도입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형태의 음악 형태입니다. 마치 단순하고 짧았던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모티브가 거대한 폭풍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아주 초반에 작곡가가 로스코 체플 앞에서 선 본인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곡가는 그 앞에 서서 다양한 음악적 모티브를 떠올리며 결국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로스코 체플은 음악이 재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층위의 감각이며 이를 형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은 로스코 체플이라는 작품 앞에 선 작곡가의 마음을 마치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중심음과 최초의 형태를 간직한 채 수평과 수직으로 변형되는 모티브로 재현됩니다. 이 경우 로스코 체플을 보고 작곡가가 느낀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시작해 그 다음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때로는 메아리처럼 서로 공명하며 다양한 생각의 가지치기를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형태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슬프다, 기쁘다, 혹은 좋다, 나쁘다와 같은 기초적인 수준의 감정이 아니라 말로 형언하기에는 혹은 글로 쓰기에는 어려운 너무도 복합적인 감정의 응축물과 꼬리에 꼬리를 잇는 다채로운 감정의 만화경 같은 풍경이 음악의 형태로 이토록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언어의 형언 불가능성을 뛰어넘는 음악적 표현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최근 현대음악에서 발견되는 재현의 몇몇 양상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떨어지는 꽃잎, 성과 심의 관계, 장시 부인의 경우, 로스코 체플, 도형놀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이 무언가를 재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재현의 방식은 떨어지는 꽃잎에서 백자영 작곡가가 사용한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재현의 요소를 상상하고 그 시각적 도상이 하행을 하거나 혹은 동그라미 형태거나 네모난 형태거나 이런 것을 악보 안에 있는 음표로 병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떨어지는 꽃잎에서는 떨어지는 꽃잎의 패턴과 움직임이
일종의 음악적 형상의 재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꽃잎에서 활용한 방식은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진 않았죠. 만약에 로스코 체프를 떨어지는 꽃잎에서처럼 형상의 재현으로 다가갔었다면 아마 작곡가는 5도 음정 혹은 옥타브 음정을 하나를 누르고 그대로 지속음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코 체플에서 드러나는 그림 안에서의 아무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정지된 화음으로 묘사하는 것이 형상의 재현에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스코 체플에서 작곡가가 재현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의 재현이 아니라 그 로스코 체플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작곡가의 감정, 특히 그 감정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기쁘다의 단순한 수준의 감정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도 세밀하고 다층적인 층의 감정을 음악으로 길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복합적이고 세밀한 층위의 감각을 음악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형놀이에서는 추상과 조화로움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의 재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나 자연물들이 있는 자연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라는 것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어떤 조화로움과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그 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으로만 구성된 그 조화물 안에서 어떤 규칙과 반복과 대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인지는 특정한 음정이 일종의 그 개 안에 사는 유기체, 즉 인간 같은 형태로 인지됩니다. 그래서 추상과 조화로움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의 재현이 순수한 음의 조합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음정이 더 명쾌하게 그리고 성부의 진행과 대조 등이 명확하게 인지되면 인지될수록 이 새로운 세계는 보다 견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세계의 재현은 현실 세계에는 없는 새로운 것을 재현함으로써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시뮬라시옹을 닮았습니다. 한편 장씨 부인의 경우에서 첼로 독주로 연주되는 그 선율 그리고 다양한 패세지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장씨 부인이라는 여인의 발화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즉 연주, 퍼포먼스 자체가 장씨 부인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형태의 진술이자 재현이고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작품은 아주 옛날에 이미 돌아가셔서 알 수 없는 장씨 부인의 이야기를 실제 연주자를 무대 위에 불러내서 그리고 독주로 마음껏 여러 가지 음역에서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화려하게 풀어내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서부터 장씨 부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은 묘한 심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여기에서의 재현은 음악하기, 즉 퍼포먼스가 갖는 어떤 호소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하기, 즉 솔로 패세지로 등장한 그 선율 자체가 삶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진술이자 재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심의 관계에서는 관념의 음악적 재현이 보여주는 표현 및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음악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나타 형식이나 변주곡 형식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그 다음의 요소가 변형이 되었는지 뒤집혀졌는지 혹은 대조를 이루는지 사실은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청각적으로 인지를 해나가며 곡 안의 음악적 맥락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베지니 작곡가가 제시했던 성과 심의 관계라는 어떤 성리학자의 이론 역시 성과 심, 이의 관계가 굉장히 알쏭달쏭한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자는 저 작품 안에 등장하는 어떤 모티브들의 조합, 피아노와 첼로 혹은 바이올린 성분에서의 어떤 성부의 도입과 결합 등을 들으면서
성과 심, 이를 찾아내는데 그 성과 심의 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숙고하는 그 과정이 음악 안에서의 모티브를 분석하고 그것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대한 음악적 재현이 오히려 표현과 해석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최근 현대음악에서 발견되는 몇몇 재현의 양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작품 모두 뚜렷하게 다른 방식으로 재현이라는 요소를 어떤 전면에 드러내놓고 있되 각기 다른 형태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표제를 갖는 작품들은 요즘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표제를 갖는 작품들은 떨어지는 꽃잎에서와 같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글귀를 음악으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한다고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채로운 형태의 재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떨어지는 꽃잎에서도 단순히 패턴의 움직임과 반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구성된 A, B, C, D, E 섹션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서 촉발된 다양한 요소가 그 자체로 순수한 음의 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현대음악계는 청중들과 폭넓은 범위에서 소통하고 있음은 물론 그 안에서 작곡가 고유의 작곡 기법과 작곡색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세미나 그리고 내년의 세미나에서도 더 많은 작곡가 선생님의 작품과 음악학자의 작업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